아, 카메라 들어왔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스 캐패시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트랜지스터 동작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밸브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모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그 모스의 게이트에다가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세미컨덕터하고 옥사이드 인터페이스 쪽에 모저리티 캐리어가 모이는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모저리티 캐리어가 다 벌크 쪽으로 밀려 나가서 도펀트 이온들이 드러나는 디플리션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죠. 거기에서 더 바이어스를 크게 걸어주면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모이게 되는 인버전이 일어난다고 했고, 어큐뮬레이션, 볼티지 안 걸었을 때 상황의 밴드 다이어그램도 설명을 했고,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상황에 대해서 각각 밴드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면, 여지껏 뭐 PN 정션이나 MS 다이오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을 수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차지 덴시티, 일렉트릭 필드, 그다음에 포텐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얘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할 거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디플리션 되는 두께,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쓸 건데, 그 이름이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이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얻어진 해를 델타 디플리션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강의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게이트 볼티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밴드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오늘 세미컨덕터에서 벌어지는 포텐셜 상황을, 포텐셜이 이제 바뀌게 돼요.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그 포텐셜을 표현해주는 몇 가지 파라메타를 정의할 텐데, 오늘 정의되는 그 파라메타와 게이트 볼티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모스를 배우는 목적은 트랜지스터를 이해하기 위함인데, 모스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 대충 트랜지스터 설명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모스의 실리콘 쪽에 인버전층이 만들어질 때 양쪽에 소스하고 드레인이라는 웰과 연결이 돼서 트랜지스터가 온이 된다고 했었어요. 인핸스먼트 모드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트랜지스터가 켜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온이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게이트 볼티지를 얼마나 걸어야 온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이 잡히게 될 거예요.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자,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설명한 대로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서베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구조는 모스예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고, 이 캐패시터 구조에서의 차지 덴시티,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포텐셜, 얘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얼 캐패시터 가정할 때 메탈은 이퀴포텐셜하다 그랬어요. 메탈 전체가 포텐셜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메탈에다가 뭐 플러스 볼티지건 마이너스 볼티지건 걸지요. 실리콘 쪽은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 예를 들면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메탈하고 옥사이드 계면에 메탈 쪽으로 그 계면 부분의 메탈 쪽으로 차지가 거기에 모이게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머무는 깊이, 두께는 아주 얇아요. few angstrom이야. few angstrom. 따라서 요때 메탈 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그 플러스를 걸었다면, 이제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다면 플러스 차지가 거기에 있을 텐데, 계면 쪽에. 그걸 우리가 델타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옥사이드 쪽은 우리가 가정하기를 완벽한 절연체라고 했고, 차지 센터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차지 캐리어도 없고 차지 센터도 없고, 따라서 이
그 옥사이드에는 그 차지가 없기 때문에 메탈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메탈 쪽에 이제 플러스 차지, 메탈과 옥사이드 계면에 플러스 차지가 있을 텐데 그 플러스 차지는 정확하게 차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세마이컨덕터 쪽에서 만들어지는 차지와 밸런스가 돼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같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옥사이드에는 차지가 없어요. 예. 이거 뭐 문장이 이상하네요. Due to the absence of charge in the oxide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차지가 빠졌네. 차지가 없기 때문에 이 필드는 옥사이드에서는 일정할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기울어지거나 휘는 거는 거기에 차지가 있을 때 그런 거잖아. 그죠? 네트 차지가 없으면 그냥 수평선이에요. 이 필드는. 따라서 옥사이드 안에서 이 필드는 일정한 값이야. 그렇죠? 이 필드는 일정한 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을 푼다,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메탈하고 옥사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메탈은 이퀴포텐셜하고 그 다음에 그 옥사이드 쪽은 차지가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는 밴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겠지. 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니어 펑션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메탈과 옥사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 차지 덴시티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은 결국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면 세마이컨덕터 쪽에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마이컨덕터 쪽에서. 자, 이거는 이제 강의 앞부분, 전반부에 대한 전체적인 서베이고 이 슬라이드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할 텐데 반도체 안에서의 케미칼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이거를 우리가 그 파이라고 할 거고 얘는 포지션의 함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밴드가 걸어준 바이오스에 들어서 막 휘잖아. 그렇죠? 따라서 밴드가 폈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 밴드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으면 그게 포텐셜 커브였었지. 따라서 포텐셜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반도체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할 거고 요거는 X의 함수다라는 거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우리 이런 걸 따로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금 게이트 쪽에다가 게이트 메탈 쪽에다가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 V를 걸죠. 요 V, 요것도 V도 포텐셜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볼티지 단위가. 그렇죠?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요 파이라는 함수를 따로 정의한 거예요. 요 파이나 어플라이드 볼티지 V나 단위는 다 볼트죠. 자, 먼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폰트가 바뀌었네. 내가 쓴 폰트는 이게 아닌데. 파이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벌크 쪽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마이너스 위치 X, X라는 위치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그 차이예요. 따라서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하나도 안 걸려 있을 때는 플랫 밴드죠. 이럴 때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볼티지가 걸리게 되면 밴드가 이렇게 휘게 되죠. 뭐 이쪽으로 휘든. 그래서 이 차이 값이 발생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벌크 쪽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포지션 X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의 그 차이야. 요거의 단위는 에너지고 일렉트론 볼트로 되어 있는 에너지고 그거를 엘리멘터리 차지로 나누면 이제 단위가 볼트가 된 거죠. 그런데 따라서 이제 이게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인데
위치 X에서 요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 중에 특별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포지션 X가 0일 때 X가 0인 지점이 어디냐 하면 옥사이드하고 세마이컨덕터하고의 계면 거기가 X가 0인 지점이에요. 옥사이드하고 세마이컨덕터의 계면 거기가 X가 0인 지점인데 여기가 0일 때의 요 정의가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뭐야? 바로 반도체하고 옥사이드하고의 계면 그 표면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에요. 그래서 X가 0인 지점에서의 포텐셜인데 X가 0인 지점에서의 포텐셜인데 그거는 정의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거를 우리가 phi S라고 표현할 거예요. 요거의 이름이 surface potential이라고 부를 거예요. surface potential은 electrostatic potential, 세마이컨덕터의 electrostatic potential의 특별한 경우예요. X equal 0인 지점에서의 값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의를 할 건데 F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벌크에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 간의 차이예요. 차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 페르미 레벨 이거는 위치에 상관없이 지금 일정해요. 모스에서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밴드 다이어그램 배웠지만 바깥에서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든 안 걸든 간에 반도체 안에 있는 반도체 안에서의 페르미 레벨은 지금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플랫해요. 따라서 얘는 뭐가 결정해 이거를? 도핑이 결정하죠. 도핑이 결정해요. 따라서 도핑이 정해져 있다면 도핑된 양이 농도가 정해져 있다면 이 값은 고정된 값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야?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느냐 그거죠.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핑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이 이거하고 유사하게 좁아질수록 도핑이 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P타입인 경우에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면 페르미 레벨은 여기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은 플러스 값이 될 거고 N타입인 경우에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면 EI가 여기 있으면 EF는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phi F 값은 P타입인 경우에는 항상 양의 값이고 그 다음에 N타입인 경우는 음의 값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도핑이 많이 될수록 P타입은 양으로 커지고 N타입은 음으로 커지게 돼요. 얘는 따라서 결국은 도핑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 많이 도핑했느냐 그거에 의존하는 값이에요. 도펀트의 타입과 도핑 양에 의존하는 값이에요. 지금 세 가지 정의를 내가 설명했는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 밴드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네. 따라서 이건 무슨 타입이에요? P타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했죠. EI 벌크 마이너스 EI니까 EI 벌크가 이거죠. 이 값에서 요 위치에서의 EI 값. 그죠?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예.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요 X가 요 지점에서의 phi X 값은 바로 요 값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surface potential. surface potential은 X가 0인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잖아. 그렇죠? X가 0인 지점 여기가 옥사이드예요. 이쪽이 세마이컨덕터고.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의 차이죠. 예,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니까 이것도 역시 양의 값이 나오겠지 지금. 요 양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양은 에너지죠. 따라서 우리가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을 위치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phi 값이 0이지? 0이야. 그러다가 점점 양으로 지금 커지고 있죠. 그죠? 점점 양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우리가 아주 옛날에 공부했던 것처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뒤집으면 업사이드 다운해서 뒤집으면 포텐셜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예, 이거 마찬가지잖아. 지금 얘를 뒤집은 그림이에요. 이 EI 그림을 뒤집은 거지. 여기를 포텐셜 0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가 왜 포텐셜이 0이지? 우리가 아이디얼 캐패시터 가정할 때 이쪽은 접지가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서 안쪽으로 벌크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포텐셜 프리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텐셜 0으로 된 거예요. 그라운드가 잡혀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그 phi s 값, surface potential이 양의 값이다라는 건 뭐냐면 밴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휜다는 거죠. 밴드가 아래쪽으로 휘면 surface potential은 양의 값이에요. 이게 surface potential이지. 만약에 밴드가 위로 휘었다면 surface potential은 음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핑된 정도에 의존하는 그 파라메타는 요거지. 요거. 그 EI하고 EF하고의 요 차이값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P타입이기 때문에 얘 빼기 얘 하면 양의 값이 나오겠지. P타입이에요. 만약에 도핑을 더 많이 했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따라서 도핑을 더 많이 하면 그 phi F 값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phi F 값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phi F 값은 도핑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타입인 경우에는 도노가 억셉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N타입이죠. 물론 억셉터를 아예 안 넣고 도노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N타입인 경우에는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됐었잖아. 식이. 그렇죠?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다가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의 차이 나누기 KT 그걸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한 거였었죠. 그런데 이 값이 결국은 도펀트의 농도, 도노의 농도와 같지요. 전자의 농도나 도펀트의 농도나 같아요. 식이 이렇게 되고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식이 이렇게 되죠. 똑같은 식이죠 지금. 이게 N타입이구나. N타입은 이렇게 되고 P타입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식을 합쳐봅시다. 요거 합쳐보고 요거 합쳐봅시다. 합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지금 그 EI 벌크 마이너스 EF가 여기 있죠. EI 벌크 그렇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결국은 phi F 값은 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듯이 우리가 이해했듯이 phi F 값은 순전히 도핑 양에 의해서 결정돼요. P타입은 그 억셉터의 농도가 NI 값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이거야. 예를 들면 10에 15승 도핑했어. 그럼 NI는 10에 10승이고 얘는 10에 15승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돼. 여기 온도 집어넣고. KT가 뭐야? 그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고. 거기 Q. 그럼 요 앞에는 얼마예요? 지금 그 26 밀리 볼트예요. 요 앞에가. 26 밀리 볼트 곱하기 LN 도핑 농도 나누기 NI 값.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타입은 요식, N타입은 요식으로 주어져요. 이 식에서 보듯이 phi F 값은 그냥 도핑량이 정해져 있고 온도가 결정되어 있으면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 반도체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고 실리콘으로 도핑량이 결정되어 있고 도펀트가 뭔지 알면 온도 알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surface potential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surface potential은 x가 0인 지점에서 벌크에서의 EI와 그 지점에서의 EI와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차이였었죠. 이게 surface potential인데 만약에 이 그림은 플랫 밴드가 아니지 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플랫 밴드라면 어떨까?
플랫 밴드라면 서피스 포텐셜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죠. 당연히 0이에요. 예, 서피스 포텐셜 0이야. 뿐만 아니라 서피스 포텐셜만 0인 게 아니고 모든 X에 대해서도 일정하겠지. 그죠? 이게 플랫 밴드니까. 한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디플리션 상태에서 인버전,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넘어가는 볼티지, 그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스레시홀드 볼티지라고 한다고 했었죠.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의 볼티지, 게이트 볼티지가 이제 VT인데, 저 VT가 걸렸을 때 그때 서피스 포텐셜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요거라고 했어요.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EI 서피스면은 요거죠. 그 서피스에서의 EI 값 여기예요. 여기. 요거 빼기 EF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과 EF 빼기 EI 요거 빼기 요거 요 양. 요 두 양이 같을 때 같을 때가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요 식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요거 요거 아래식 프로헤치면 다시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은 뭐냐면 EI 서피스 마이너스 EI 벌크. EI 서피스면 여기고 EI 벌크면 여기예요. 이 값은 EF 마이너스 EI 요거죠. 요거의 2배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바로 서피스 포텐셜이지. 그렇죠? 이게 바로 서피스 포텐셜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세마이컨덕터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에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식,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서피스 포텐셜이 파이 F 값의 2배가 되면 그때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파이 F 값의 2배. 요 값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핑 농도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값이야. 요 값의 2배가 되면 바로 그때 서피스 포텐셜 이게 밑으로 이렇게 휜 정도. 이게 이 표면 쪽에서 봤을 때 이게 휜 정도. 이 양이 요거의 2배가 되면 그때 바로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바이어스를 뭐 플러스를 거냐 마이너스를 거냐 또는 안 거냐에 따라서 이게 뭐 플랫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바뀔 텐데 밴드가 이게 바뀌게 되면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게 바뀌게 되겠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막 바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중에서 바로 그 인버전은 요때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플랫밴드의 대표적인 상황이 언제예요? 볼티지 안 걸었을 때 플랫밴드잖아. 볼티지가 0일 때 그때는 서피스 포텐셜이 0이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저거였을 텐데 P타입인 경우에 우리가 볼티지를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걸어주면 어큐뮬레이션이 되고 플러스 쪽으로 살짝 걸어주면 디플리션이 되고 많이 걸어주면 인버전이 되는데 요 경계가 되는 게 VT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거를 어플라이드 볼티지, 게이트 볼티지 관점에서 표현한 게 이 그림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 갖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서피스 포텐셜 축이에요. 게이트 볼티지나 서피스 포텐셜이나 단위는 다 볼트예요. 볼트. 게이트 볼티지가 0이면 서피스 포텐셜 0이에요. 게이트 볼티지가 VT, 스레시홀드 볼티지일 때 서피스 포텐셜은 파이 F의 2배 값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 영역에서는 디플리션이 일어나고 요 왼쪽에서는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고 2파이 F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인버전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어플라이드 볼티지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세마이컨덕터와 옥사이드 계면에 있는 세마이컨덕터 서피스에서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에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을 다시 도식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얘하고 얘가 연관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을 바꿔주면 얘도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얘와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N타입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걸면 어큐뮬레이션, 마이너스 걸면 디플리션이나 인버전이 일어나고 그 경계가 VT였어요. 똑같이 표현되죠. 이와 같이 VG와 서피스 포텐셜은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VG를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밴딩이 일어난 정도가 바로 서피스 포텐셜로 표현이 되고 있죠. 따라서 서피스 포텐셜 phi S와 어플라이드 볼티지 VG와의 관계를 우리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얻어내려고 해요.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phi F 값하고 phi S를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이 반도체가 P타입이냐 N타입이냐 물어봤어. 일단 그거부터 볼까요? 이건 뭐 보나마나 phi F가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 도핑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phi F 값이 이게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이죠. 그러면 타입은 뭐예요? P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도핑이 많이 된 거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어떤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상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이 phi S를 알아야죠. 서피스 포텐셜이 바로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서피스 포텐셜이 12KT 오버 Q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 곱하기 KT 오버 Q가 26mV니까 12 곱하기 26mV 그 값이란 얘기야. 저럴 때 근데 뭐야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 서피스 포텐셜이 요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얘 빼기 얘 한 개, 이거 빼기 이거 한 개 양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양의 값이. 그지? 벌크 쪽 빼기 서피스 쪽을 했더니 양의 값이 나왔대. 그렇다는 얘기는 밴드가 아래쪽으로 혔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밴드가 아래쪽으로 혔어.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야? P타입인데 밴드가 아래쪽으로 혔어요. 그러면 홀이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죠. 홀이 다 도망가 버린 디플리션 상황이에요. 디플리션 상황.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래요.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아래쪽으로 혔고 휜 정도는 얘가 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딱 만났어요. 왜 딱 만났냐 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잖아 지금. 그렇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 이 서피스 포텐셜이 10이야. 이게 밑으로 12만큼 혔는데 요 간격도 10이야 딱.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두 번째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똑같은 이 책에 있는 예제예요.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어봐요. 이거 넘어갈 거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지금까지는 이제 오프닝 게임이에요. 이제 워밍업 한 거야. 용어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을 표현해 보려고 해요. 먼저 어큐뮬레이션 상황을 봅시다. P타입 세미컨덕터를 봅시다. P타입. 여기 그라운드를 잡았고 P타입이고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 메탈이 있고 여기 뭐 오미 컨택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 상황이지. 어큐뮬레이션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면 이 계면에 차지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메탈하고 옥사이드 이 계면에. 물론 이제 메탈 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겠지만 얘네들은 메탈 쪽으로 살짝 왼쪽으로만 가도 차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려. 이 계면으로 오면 차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델타 펑션 취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요게 아주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그렸지만 이거 델타 펑션이에요. 여기에만 차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차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것도 델타 펑션으로 표현될 거고 이것도 델타 펑션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델타 펑션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차지, 메탈 쪽에 있는 차지, 마이너스 볼트를 걸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차지겠죠. 얘는 세마이컨덕터에 있는 차지하고 양은 똑같고 부호는 반대야. 부호는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은 양쪽이 같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세마이컨덕터 쪽만 보면 X가 0보다 큰 쪽에는 결국은 차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큰 델타 펑션이니까 이게 지금 거기는 차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상당히 좀 무리한 가정이긴 해요. 분명히 차지가 있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밴드가 밴딩 되잖아. 그지? 지금 어큐뮬레이션, P타입 어큐뮬레이션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가 옥사이드고 이렇게 살짝 여기 분명히 차지가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과감하게.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 필드가 마이너스 필드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필드는 이렇게 걸릴 거죠. 필드가 지금. 따라서 마이너스 필드가 걸리는 거고 옥사이드에서는 그 필드가 일정한 값이에요. 위치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델타 펑션이 있어서 또 여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차지 없으니까 그냥 0이에요. 0.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그냥 다 0이야. 플랫 해버려.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가정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어큐뮬레이션 상황에서는 서피스 포텐셜이 0이다라는 거예요. 서피스 포텐셜이 0이다. 다시 말하면, 어큐뮬레이션 상황에서 이게 옥사이드 계면이고, 원래는 이렇게, 이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걸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델타 펑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리하고 과감한 가정이에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가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디플리션 상황을 봅시다. 디플리션 상황은 저렇게까지나 무리한 가정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자, 디플리션 상황에서 여전히 P타입이에요. 디플리션이니까 포지티브 볼티지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브 볼티지를 걸면 그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들이 다 이제 벌크 쪽으로 그라운드 걸린 저쪽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도폰트 이온들, 이모바일 차지들이 남게 돼요. 걔네들이 만드는 게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죠.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이 상황에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면 괜찮아요? 네,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뭐 PN 정션이나 뭐 그 MS 컴텍에서 늘 했던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써봅시다. 그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 뭐였지? 디플리션 영역 안에 차지 있고 그 바깥에 없다.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 안에 있는 차지는 도펀트 이온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디플리션 영역 안에 차지는 뭐 홀, 전자, 도너, 억셉터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그런데 실제로 이게 디플리션 영역이지. X 이퀄 0인 지점부터 W는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예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는 나머지는 다 없고 P타입이니까 억셉터 얘가 결정한다. 이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 결국은 포화성 이퀘이션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버려요. 이게 포화성 이퀘이션이죠. 요거 dx분의 de는 로 나누기 그 재료의 그 퍼미티비티. 근데 그 퍼미티비티라는 게 유전상수에다가 백큐 퍼미티비티 곱한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로 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적분하겠네. 그렇죠. 변수 분리해서 이제 적분할 건데 적분할 때 그 디플리션 영역의 끝, 그러니까 X가 W인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죠. 왜 0이야? 세마이컨덕터가 충분히 두꺼워서 이쪽은 그라운드 잡혀 있고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필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거기가 시작되는 점이 바로 W인 지점일 거고 따라서 X가 W인 지점은 필드가 0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변수 분리하면 이렇게 되고 적분 범위가 X부터 W까지 적분할 거고
X일 때의 일렉트릭 필드를 EX라고 하고 X가 W인 지점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니까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식이 이게 나와요. 늘상 보던 거. PN 정션에서도 나왔었고 MS 컨택에서도 나왔었어요. 일렉트릭 필드가 X에 대해서 어떤 함수예요, 지금? 리니어 펑션. 일렉트릭 필드가 리니어 펑션으로 나오죠. PN 정션에도 나왔고 MS 컨택에도 나왔던 똑같은 식이 모스에서 또 나와. 계속 나와요. 뒤에 슬라이드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식을 지금 얻었어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 중에 하나 해결했어. 그 다음에 이 필드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 필드는 포텐셜 그레디언트지, 사실은. 그 위치에 따른 포텐셜 그레디언트. 우리가 전에는 여기를 V라고 넣었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안에서의 포텐셜은 V 대신에 파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요 정의식에 의하면 d5분의 dx는 마이너스 E 필드고 앞에서 E 필드에 대한 식을 구했으니까 대입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또 변수 분리해서 적분할 건데 요번에는 x가 w인 지점에서 포텐셜,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이 0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그라운드인데 세마이컨덕터는 충분히 두꺼워서 필드 프리하다는 말은 포텐셜도 거기가 0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포텐셜이 0이에요. x가 w에서.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w일 때 포텐셜 0이고 x일 때 포텐셜 phi x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또 쿼드레틱 이퀘이션 나오겠죠. 늘상 보던 똑같아요. 식도. 똑같은 식 또 나왔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모양을 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텐셜식 이게 밴딩 된 거 뒤집은 게 이 모양이었잖아. 그렇지? 이게 2차 함수의 그 모양이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식 구했으니까 차지도 구했고 우리가 앞에서 디플리션 위스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식으로부터 x가 제로일 때의 포텐셜 그게 바로 서피스 포텐셜이지. 그렇죠? x가 제로일 때의 포텐셜. 왜냐하면 저쪽은 그라운드를 잡았고 거기가 포텐셜이 0이니까 표면에서의 포텐셜과 저쪽과의 그 차이 그게 서피스 포텐셜이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바로 이게 서피스 포텐셜이지. 그렇죠? 서피스 포텐셜이고 요 식으로부터 W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디플리션 위스는 이렇게 돼요. 디플리션 위스는 전에도 루트 함수였었어요. 전에도 PN 정션이건 뭐 MS 컨택이건 간에.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뭐야 지금? 서피스 포텐셜이 나와 있지. 서피스 포텐셜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서피스 포텐셜이 크면 W 값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디플리션 위스가 커져. 다만 얘는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는 없어요. 이게 phi f의 2배보다 더 커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인버전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 논의가 성립되는 게 아니지. 디플리션 그 조건 안에서는 이 값이 커지면 디플리션 위스도 커지게 돼요. 자, 한편 그러면 이 디플리션 위스의 최대치는 얼마일까? 얼마나 두꺼워질 수 있을까? P타입이니까 그 플러스 볼티지를 점점 크게 걸면 디플리션이 점점 많이 될 텐데 언제까지 최대한 커질 수 있을까? 인버전으로 바뀌기 직전까지 커지겠죠. 인버전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디플리션 위스는 두꺼워지지 않고 이 표면 쪽에, 계면 쪽에 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쫙 모이게 될 거기 때문에 인버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디플리션 위스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맥시멈 값을 구하려면 인버전이 일어날 때 서피스 포텐셜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게 얼마야? 2 phi f. 여기가 2 phi f일 때가 바로 맥시멈 그 디플리션 위스가 되고 그걸 우리가 WT라고 표현한 거예요. WT는 그 스레시홀드 볼티지에서의 디플리션 위스 같은 말이죠. 그 서피스 포텐셜이 2 phi f일 때의 디플리션 위스 그게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예요. 자, 여기까지 수식이 잔뜩 나오는데 설명을 다 P타입 갖고 설명했죠. N타입이라면 NA 대신에 마이너스 ND를 집어넣으면 돼요. 모든 식에 대해서. 심심하면 한번 쫙 다 유도해 보든지 별거 아니니까 연습 삼아.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그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 이거를 요 식이었잖아, 요 식. 그 농도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도핑 농도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반도체의 유전 상수, 요거는 백균 퍼미티비티, 엘리멘터리 차지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 F가 있죠. 근데 이것도 도핑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파이 F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식이야. 지금 P타입이니까 요거겠죠. 요건 P타입, N타입 다 있네. P에 대해서는 요거, N에 대해서는 요거. 따라서 물론 여기에도 요 안에도 도핑 농도가 들어있긴 하지. 하지만 여기 분모에 NA가 있기 때문에 도핑 농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는 지금 어떻게 작아지고 있죠. 지금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나면 로그 NA 나누기 NI예요. 예를 들면 10에 15승 도핑했다 그러면 10에 15승 나누기 10에 10승 10에 5승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5 곱하기 ln 10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늘어나고 있잖아. 이게 10에 15승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분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도핑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반대로 줄어드는 얘는 늘어나는데 얘는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우리가 그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을 쭉 수식으로 표현한 거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디플리션 영역에서 우리가 그 볼티지는 플러스로 걸은 거고 이때 이모바일 차지들이 생기죠. 메탈 쪽에 우리가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을 텐데 메탈과 옥사이드 계면에 그거하고 같은 양의 차지가 여기에 생기게 되죠. 여기에 생기는데 그 차지 양은 그 차지는 어디서 온 차지야? 이모바일 차지죠. 이모바일 차지야. 도펀트 이온들이죠. 따라서 요 NA에 의존하고 이 농도에다가 A 곱하기 W는 뭐예요? 볼륨이죠, 볼륨. 농도에다 볼륨 곱하면 뭐야? 개수죠. 개수에다가 Q 곱했으면 그게 뭐야? 차지죠. 그래서 이 좌우가 같은 거지,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가 요거고, 여기에 있는 디플리션 레이어에 있는 차지가 요거죠.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말이고, 서피스 포텐셜. 이게 서피스 포텐셜에 따라서 디플리션 위스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렉트릭 필드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지 지금. 이모바일 마이너스 차지. 여기는 모바일, 여기는 플러스 차지. 그러니까 필드의 방향은 어떻게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렇죠? 플러스 필드예요. 그리고 옥사이드 안에서는 필드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게 됐고요. 이거는 리니어 펑션. 아까 얘기했던 일렉트릭 필드가 리니어 펑션이죠. 여기에서 여기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 값은 얼마일까? 여기가 어디야?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니까 여기다 요 앞에 개수에다 w 곱하면 되겠지. 이 값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값을 시작으로 해서 쭉 떨어지겠지.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요 기울기를 가지고 쭉 떨어지겠지.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요 기울기를 가지고 그 값으로부터 쭉 떨어지는 이런 모양의 이 필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디플리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필드가 옥사이드에서는 일정하고 세미컨덕터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요. 리니어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버전 상황을 봅시다. 인버전은 디플리션과 같은 폴라리티의 바이어스를 거는데
심하게 거는 거죠. 심하게. 많이 걸었어, 플러스로.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많이 걸면 어떻게 될까? 점점 이게 더 넓어지겠지 뭐. 그렇죠? 이게 더 그러니까 두꺼워지지. 디플리션 위스가. 이게 두꺼워진 만큼 여기에 차지도 늘어나겠죠. 이게 넓어지고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phi s, surface potential이 2phi f가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뭐가 생겨?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그러니까 지금은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쫙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상황의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까보다 내가 좀 넓게 그렸죠. 넓어져다가 이 맥시멈 두께까지 이제 맥시멈 두께까지 왔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여기에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이제 쫙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델타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 역시 인버전돼 있는 일렉트론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도 역시 델타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 표면의 수 앵스트롱 안에 여기에 집중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양만큼 여기에 이 Q는 늘어났겠죠.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서로 밸런스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밸런스가 될 거고, 따라서 디플리션 영역 안에는 애초에 차지가 있었지. 그죠? 여기 차지가 있었어요. 이모바일 차지. 그거보다 더 늘어난 차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시멈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 더 늘어난 거는 뭐야? 이제는 이모바일 차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모바일 차지인 일렉트론이 여기에 쫙 모인 거거든. 델타 펑션처럼. 따라서 이 영역에 더 늘어난 차지는 없어. 더 늘어난 차지는 여기에 생겼는데 걔는 얘네들하고 다 컴pen세이션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 필드도 추가로 더 바뀔 게 없고 디플리션 영역에 있는 차지도 추가로 더 바뀔 게 없어요. 뭐하고 비교해서? 인버전이 막 시작될 때 최대의 디플리션 위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상황보다 추가로 더 바뀔 게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그렇게 되면 필드 그림을 그리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모양은 아까하고 똑같잖아. 다만 인버전 시키느라고 여기 볼티지를 많이 걸었으니까 여기 볼티지가 필드가 크게 걸려 있겠죠. 그리고 아까하고 마찬가지 기울기예요. 이 전에 슬라이드에 있는 거나 얘나 기울기는 똑같아 이거로. 다만 아까는 여기가 W였는데 지금은 WT 맥시멈까지 올라왔지.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런 모양의 필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요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인버전 상황을 설명할 건데, 인버전 상황에서 서피스 포텐셜이 2phi f로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이 2phi f가 될 때 인버전이 온셋 개시된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볼티지를 더 걸면 서피스 포텐셜은 점점점 더 커져요, 사실은. 하지만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그냥 바이어스 더 걸어도 어떠한 인버전 바이어스건 간에 서피스 포텐셜은 이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추가로 생긴 건 여기 델타 펑션으로 표현된 일렉트론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X가 0보다 큰 이쪽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만 있는 애들이야. 따라서 이쪽에 차지가 추가되는데 기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밴드 밴딩이 없잖아. 따라서 추가적인 밴드 밴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피스 포텐셜이 더 늘어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모든 인버전 바이어스에 대해서 서피스 포텐셜 phi s가 그냥 2phi f로 고정되어 있다 라고 과감하게 가정하는
그러한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소위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수식들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가정이 들어간 부분은 어디냐 하면 어큐뮬레이션 영역과 인버전 영역이에요. 그 양쪽은 다 델타 펑션으로 모바일 차지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세마이컨덕터 쪽으로는 차지가 늘어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가정은 사실은 어큐뮬레이션 영역과 인버전 영역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런 과도한 가정은 사실은 안 했어. 쓴 거는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만 썼어요.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 말고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만. 따라서 디플리션 영역을 디플리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이어스들을 계산하는 데에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쫓아오고 있나 모르겠네. 질문. 델타 디플레이션 전자 홀이 퍼져 있어서 이모바일 차지로 인해서 리스트가 두께가 있는데 인버전이 일어나면 전자가 표면 쪽으로 유출이 되는데 그 전자가 그 표면에만 있고 그 위에 없다고 가정하는 게 저기 G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원래는 이제 실제로는 그럼 전자가 그 두께 있지. 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내가 강의자를 너무 잘 만들어주니까 책들 안 갖고 오네. 여러분들 책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 몇일 보면 그림 16.8을 보면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을 수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프록시메이션이고 이런 거 어프록시메이션 쓰지 않고 이그젝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그젝 솔루션은 우리 책 부록에 나와요. 아펜딕스 B에 보면 나오는데 이그젝 솔루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그려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그 그림이 책에 있어 16.8에 당연히 이렇게 안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밴딩이 일어나잖아. 밴딩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차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이건 이모바일이건 간에. 근데 여기 델타 펑션으로 있으니까 거기 차지 추가된 거 없다. 이렇게 용감하게 가정한 거거든. 왜? 수학이 싫었나 봐요. 이그젝 솔루션으로 푸는 거 싫었나 봐. 이게 왜 간편하잖아. 간편하니까. 뭐 대세에 큰 지장 없기 때문에. 최소한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어큐뮬레이션과 인버전 영역에서는 제일 마지막 감은 보여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하지만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잘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도 위스가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스가 저기 WT 이상은 더 안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고려를 하면은 그게 밴딩도 생기고 하니까 위스가 더 사실은 여기 밴딩 되는 거하고 위스하고는 뭐 그렇게 큰 물론 상관이 있긴 한데 그 치명적인 상관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실제로 이그젝 솔루션 갖고 보면 아마 이것도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무시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여기서 과도한 가정을 했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과도하게 가정이 된 거거든.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델타 펑션이 아닌데 델타 펑션이라고 해버리면서 얘네들이 인버전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차지가 x가 0보다 큰 쪽에는 없다. 라고 용감무쌍하게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좀 진도 나가고 질문 있으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해줘요. 마지막 토픽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야. 내가 앞에서 왜 화살표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는 VG로 그려져 있고 하나는 phi S로 그려져 있는 accumulation, depletion, inversion 조건을 도식화해서 보여줬었죠. 결국은 VG, applied bias와 그 surface potential이 분명히 연동돼 있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소자가 동작할 때 우리가 조절하는 건
얘를 조절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조절하려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내가 이 값을 얼마를 줬을 때 디플리션 믹스가 얼마가 되고, 뭐, 포텐셜은 얼마가 되고, 필드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관계는. 또, P타입 못 써갖고 봅시다. 여기에다 내가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예를 들면 1V 걸었다고 칩시다. 여기 0V예요, 지금. 포텐셜이 이 안에 어디선가는 포텐셜이 떨어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메탈은 이퀴 포텐셜하다고 가정했지. 여기서 여기는 포텐셜 드랍이 없어요. 결국 포텐셜 드랍은 옥사이드 쪽에서 드랍이 있든지 세마이컨덕터 쪽에서 드랍이 있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옥사이드에서 생긴 포텐셜 드랍과 세마이컨덕터에서 생긴 포텐셜 드랍을 합한 게 VG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먼저 세마이컨덕터를 보면 이게 세마이컨덕터의 포텐셜인데 벌크 쪽에서의 포텐셜은 0이에요. 여기가 그라운드 잡혀 있고 이게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이쪽의 포텐셜은 0이야 지금. 따라서 델타 파이 세마이컨덕터 이거는 X가 0인 지점에서의 포텐셜과 X가 요 벌크인 지점 여기에서의 포텐셜의 차이일 텐데 이 값이 0이야. 그리고 이 차이가 이 차이일 텐데 이 값이 0이고 이게 뭐예요? 바로 X가 0인 지점에서의 포텐셜 제로 포텐셜 대비 X가 0인 지점에서 포텐셜 요게 바로 서피스 포텐셜이잖아. 따라서 요 델타 세마이컨덕터 요거는 그냥 파이 S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거만 구하면 되지. 요거만 구하면 돼요.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옥사이드에서 생기는 포텐셜 드랍인데 지금 우리가 옥사이드가 인슐레이터가 아주 훌륭한 이상적인 인슐레이터 전류 전혀 안 흐르고 그 안에 차지도 없고 차지 센터도 없고 전자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훌륭한 얘네 셋이 같은 부대에 근무했대. 아주 훌륭한 인슐레이터예요. 따라서 옥사이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포지션에 따라서 안 변했었지. 아까도 봤지만 그죠? 포지션에 따라서 안 변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옥사이드의 E 필드가 일정하다라는 말이지. 옥사이드의 E 필드는 상수예요. 그리고 E 필드의 정의식에 의하면 E 필드는 포텐셜 그레디언트지. 앞에 마이너스 붙인.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옥사이드 여기 이거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포텐셜이 떨어졌는지 그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옥사이드 두께에 따라서 여기가 x 이퀄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를 x0라고 한다면 요 지점은 마이너스 x0가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x0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x0부터 0까지 변수 분리해서 dx1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요 부분 마이너스 dx d파이 그걸 적분한 거예요. 0일 때의 포텐셜 x가 0일 때의 포텐셜 여기는 그 x가 마이너스 x0일 때 포텐셜 그 차이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델타 파이 OX가 되겠지. 그리고 요 부분 정리하면 그냥 여기에 그 E 필드가 있는데 E 필드는 옥사이드 안에서 일정하다며. 그러니까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도 되잖아요. 인테그랄 바깥으로 빼고 요거 적분하면 그냥 X죠. X0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죠. 결과적으로 옥사이드에서 벌어지는 포텐셜 드랍은 그냥 그 옥사이드의 두께에다가 옥사이드에 걸려있는 그 콘스탄트인 E 필드 값, 그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옥사이드의 두께에다가 옥사이드에 걸려있는 E 필드 일정한 값, 그거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여기 화공 재료를 이제 듣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때 얘기하긴 했지만, 그, dielectric displacement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가 서로 이렇게 계면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에 서로 두 개가 이제 맞대고 있지. 여기에 수직하게 가해진 이 필드가 있다고 할 때, dielectric displacement의 차이, 두 재료의, 지금은 세미컨덕터와 옥사이드죠. 두 재료의 dielectric displacement의 차이는 그 사이에 있는 차지 양하고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dielectric displacement 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재료의 유전상수, 그 permittivity, 이 필드를 곱한 값이에요. permittivity. 그러니까 유전상수라는 말은 적절치 않아요. permittivity와 이 필드, 이거를 곱한 값인데 이게 의미상으로는 뭐냐면 surface charge density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컨덕터의 dielectric displacement와 옥사이드의 dielectric displacement의 차이값이 얘하고 같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르다라면 차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컨덕터의 dielectric displacement가 크고 옥사이드가 예를 들면 뭐 작고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surface charge density가 크고 여기는 surface charge density가 작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플러스 차지가 100개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50개가 있어. 그러면 차지 뉴트럴리티가 안 맞잖아. 그렇죠? 어디엔가는 마이너스 50개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계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dielectric displacement의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그 계면에 차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디얼 캐패시터는 어때? 계면에 차지 없어. 계면에 차지 없어요. 따라서 이 값이 0이죠. 오른쪽이. 이게 오른쪽이 0이려면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은 세미컨덕터와 옥사이드의 dielectric displacement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같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아이디얼 못 쓰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차지가 없어요. 인터페이스에 차지가 없고 지금 얘기하는 내가 이 차지라는 건 그 surface charge dens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사이드와 x equal 0인 지점이라는 게 바로 계면이지.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의 dielectric displacement가 같아야 된다. 그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거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요거, K0가 옥사이드의 dielectric constant고, KS가 반도체의 실리콘의 dielectric constant고, 요 각각이 필드예요. 그 계면의 옥사이드 쪽의 필드, 실리콘 쪽의 계면의 필드. 요 각각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SiO2는 유전상수가 3.9고, 실리콘은 11.8인가? 어딨지? 11.8이에요. 11.8이에요. 결국은 3.9하고 11.8 대충 한 3배 되잖아.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옥사이드의 필드가 많이 걸려.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수직하게 이 필드가 걸리게 되면, 그 필드, 만약에 옥사이드에 11에 9가 걸렸다면, 그 세미컨덕터에는 3 정도 걸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필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었죠. 그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었어. 대충 1대3 정도 비율 맞춰서 그려놓은 거였어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렇죠? 델타 파이 옥사이드, 그러니까 옥사이드에서 생긴 포텐셜 드랍은 요 식으로 표현돼요. 세미컨덕터에서 생긴 포텐셜 드랍은 파이 S였고, 여기 있죠. 전체 볼티지 걸어준 것 중에 포텐셜 드랍이 두 군데서 발생하는데, 요거는 예고,
예고는 요거고 이제 다 합치면 되지. 다 합치면 식이 이렇게 돼요. 다 합치면 결국은 우리가 게이트 볼티지 얘를 바꿔주면 서피스 포텐셜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피스 포텐셜과 그러면 뭐 게이트 볼티지하고 서피스 포텐셜이 서로 리니어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필드 실리콘 표면에 걸리는 실리콘과 옥사이드 계면 쪽에 그 실리콘 표면에 걸리는 이 필드도 그 식 안에 이 서피스 포텐셜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 보면 그 이 필드의 리니어 펑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W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W식을 여기다 대입해갖고 정리하면 표면이니까, 세마이컨덕터의 표면은 x 이퀄 0인 지점이죠. x 이퀄 0일 때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뭐야? ES, E 필드. 실리콘 표면에서의 E 필드죠. 요거 여기다 대입하고 x가 0일 때 그게 바로 요 식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식을 보면 게이트 볼티지하고 서피스 포텐셜하고 연동돼 있어요. 여기 서피스 포텐셜 나오고 여기도 서피스 포텐셜 나오죠. 어찌 됐건 게이트 볼티지가 커지면 서피스 포텐셜도 커져요. 커져요.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식은 언제 맞냐 하면 언제 맞아요? 디플리션 영역에서 맞아요. phi s가 0보다 크고 2phi f보다 작은 영역, 그게 바로 디플리션 영역이죠. 2phi f보다 커지면 인버전이 일어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니까 바로 여기가 디플리션 영역인데 디플리션이 일어나는 조건인데 디플리션 상황에서만 이 식이 맞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 델타 디플리션 솔루션이거든.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갖고 얻은 결과들이에요. 어큐뮬레이션 조건과 인버전 조건은 택도 안 되는, 택도까지는 아니고 좀 과감하고 용감한 가정을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디플리션 조건에서는 잘 맞아요. 보여줄게요. 이제 이 그림 봅시다. 자, 이 그림 보면 여기가 어플라이드 볼티지예요. 여기가 phi s예요. 어플라이드 볼티지는 볼트로 해서 표현을 했고 그냥 볼트예요. phi s는 KT 오버 Q로 표현했어요. KT 오버 Q가 26mV니까 대충 40, 여기가 1V 정도 근처예요. 여기가. 그지? 26mV 곱하기 40 하면 대충 한 1V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가 한 1V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자, 보면 요 기찻길처럼 생긴 거, 이게 델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예상되는 결과고, 그 다음에 요 실선, 이게 여러분들 책 아펜딕스 B에 나오는 이그젝 솔루션 갖고 그린 거예요. 보면은 여기 디플리션 영역은 뭐 훌륭해요. 이 식 갖고 잘 맞잖아. 그죠? 기분 좋게 잘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쉬운 수학을 썼는데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안 맞아. 왜 안 맞아?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거든. 어큐뮬레이션 조건은 어큐뮬레이션 P타입이니까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볼티지 건 거죠. 마이너스 볼티지 VG를 마이너스로 아무리 걸어봐야 서피스 포텐셜은 그냥 여기다. 여기다라고 한 거거든. 안 맞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맞죠 지금. 여기도 안 맞아요. 플러스 볼티지 많이 걸면 디플리션 됐다가 나중에 인버전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지금 2phi f인 지점이에요. 여기가. 근데 실제로는 분명히 이렇게 그 서피스 포텐셜이 늘어나야 되는데 볼티지가 올라가면 서피스 포텐셜도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커지잖아. 그래야 되는데 안 커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정해 버렸으니까 당연히 안 맞지. 안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잘 맞아.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가 이제 VT죠. 스레시홀드 볼티지.
스레시홀드 볼티지 일대 서피스 포텐셜은 2파이F죠. 그래서 여기 파이 S 자신의 자리에다 2파이F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2파이F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하면 언제 인버전이 될 수 있는지, 이 모스는 언제 인버전이 될 수 있는지. 이 모스가 인버전 된다면 양쪽에다 소스하고 드레인만 달면 그게 트랜지스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 트랜지스터가 켜지는지 보려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죠? 파이 F 아까 계산하는 거 농도 갖고 계산할 수 있고, 이거 다 아는 값이고, X0 옥사이드 두께, 도핑 농도, 이거 다 아는 값이에요.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언제 인버전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걸어줘야 될 볼티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다만 이거는 꼭 디플리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맞고, 그 바깥으로 가면 안 맞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요 관계식을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여전히 P타입 모스라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VG는 포텐셜 드랍이 두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지? 그 서피스 포텐셜이야. 따라서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옥사이드에서의 포텐셜 체인지는 결국은 그 Q 나누기 C예요. 왜냐하면 캐패시턴스,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이제 캐패시턴스인데,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라는 게 결국은 옥사이드에 걸려있는 포텐셜, 분액 차지거든. 포텐셜 얼마를 걸어서 얼마의 차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게 캐패시턴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분모하고 이쪽을 바꿔놓으면 이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메탈에 QM이라는 차지가 있으면 세마이컨덕터에는 마이너스 QS라는 차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Q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QS는 요거지. 요 A에다가 W 곱한 게 볼륨이고, 이게 농도니까 거기다 Q 곱하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차지, 마이너스 들어가고, 이게 뭐야? 억셉터 이온이 만드는 차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요거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COX, 이거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는, 유전상수. 여기 엡실론 OX라고 쓴 게 앞에서 대문자 KO라고 썼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옥사이드의 유전상수예요. 두께분의 면적 곱하기 유전상수, 그게 캐패시턴스잖아.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서 A하고 A 지워질 거고, 네. 그래서 다시 요거 A하고 A 지운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쓴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는 phi S고, 그렇죠? 세마이컨덕터에서 생기는 포텐셜 드랍은 phi S고, 얘는 지금 여기서 구했고, 그래서 두 개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이 식이 만들어져.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패시턴스 갖고 식을 유도해도 되고,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유도해도 되고, 어떤 경우를 해도 결론은 똑같아. 자, 약간 초과됐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모스드 캐패시터죠. MOS 구조의 캐패시터예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의 기능이라는 거는 전하를 저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모스 캐패시터의 볼티지에 따른 캐패시턴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설명을 하냐 하면, 실제로 모스를 캐패시터로 쓸 수 있기도 하지만 그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마치 건강 진단 받는 거하고 똑같아.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캐패시턴스 볼티지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캐패시터가 정말 이상적인 캐패시터인지 아니면 병 들어있는 이상적이지 않은 캐패시터인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모스를 끝낼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